초기화하는 방법을 스위프트에서 초기화하는 방법을 쭉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esignated Initializer, Convenience Initializer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조금 어려운 뭐 이렇게 알고 나면 어렵지는 않은데 어려운 문법 중에 하나인데요. 제대로 하려고 하면 저번 주 레포트를 내면서 몇 명이 똑같은 질문을 해서 에러 나는데 어떻게 해결해요? 라고 해서 이참에 한번 다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esignated Initializer와 Convenience Initializer가 뭔가 이제 한글로 하기가 조금 보통 이게 이제 지정 Initializer 그 다음에 편의 Initializer 하는데 한글로 해도 무슨 의미가 안 닿기 때문에 그냥 영어로 보통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잠깐 스위프트 문서의 이니셜라이저 부분을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거기 이제 있는 내용을 쭉 정리를 할 건데요. 자, 사실 제대로 하려면 굉장히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몇 가지만 꼭 필요한 부분 몇 가지만 살펴봤었는데 이니셜라이즈 하는 부분 스토어드 프로퍼티를 이니셜라이즈 하는 거, 그 다음에 생성자를 init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매개 변수를 가지고 한 방법, 그 다음에 파라메터 이름과 아규먼트 레이블이 어떻게 다른가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옵셔널 프로퍼티 타입은 어떻게 하고 대부분 다 했습니다. 디폴트 이니셜라이저, 그 다음에 이제 구조체의 경우에는 멤버와이즈 이니셜라이저가 눈에 안 보이지만 자동으로 제공이 되고 있다고 얘기했죠. 여기 이니트가 없는데 이런 거 가능하다고 얘기했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은 여기에요. Designated Initializer and Convenience Initializer라고 해서 사실 제대로 하려고 하면 여기 이제 앞에 컨비니언스가 붙는다 여러 가지 이니셜라이저를 이제 델리게이션 한다고 좀 전에 델리게이션 얘기했잖아요. 이것도 이제 이니셜라이저도 야 나 혼자 못하니까 너 좀 도와줘 해서 자꾸 이제 보내거든요. 그래서 그 보내는 방향에 대한 얘기, 그 기본적인 룰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2단계로 하는 방법 이렇게 있어서 사실 다 하려면 물론 이런 문법이 다 필요하지는 않지만요. 굉장히 좀 내용이 많아요. 근데 이제 오늘 하는 내용은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그 레포트 하다 보니까 비슷한 에러를 다 내가지고 저한테 물어본 게 있었어요. 그럼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큰 무리가 없겠다고 싶어서 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에 이제 required initializer, failable initializer 이런 것들도 중요한 거니까 잠깐 이것도 실제로 한번 만들어 봐 주세요 라고 질문한 멋진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이 강의를 조금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우리 보면 쭉 연산자 했고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컬렉션 타입, 그 다음에 함수, 클로저, 구조체, 프로퍼티 메소드 이거 아직 안 왔죠? 상속했고요. 이제 오늘 지금 이거 하는 겁니다. 이것도 잠깐 보도록 하겠고, 옵셔널 체이닝, 에러 핸들링, 타입 캐스팅 이거 안 했네요. 익스텐션, 프로토콜, 제너릭, 오페이크 이거 안 했고, ARC 이것도 다음 주에 아마 할 것 같아요. 메모리 세이프도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할 것 같고, 자, 거의 다 했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내용을 정말 많습니다. 물론 제가 다 한 건 아니지만요.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은 다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실제로 많은 내용을 5주 동안에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년에 비해서 이렇게 이쪽으로 취업하려는 친구들이 많지 않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지금 약간 다른 과목들도 너무 레포트도 많고 이렇다고 해서 조금 조절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설문을 통해서 그 얘기는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보면 Designated Initializer and Convenience Initializer라고 해서요. 좀 전에 이 문서를 봤었고 지정 Designated Initializer라는 것은 우선적인 이니셜라이저다. Fully Initialize all property. 프로퍼티를 다 프로퍼티가 3개 있으면 3개를 다 초기화할 수 있는 애를 이제 기본적인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니셜라이저를 데지그네이트 이니셜라이저라고 얘기를 하고요. 모든 클래스는 적어도 하나의 데지그네이트 이니셜라이저를 가져야 된다. 물론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초기화가 다 돼 있으면 필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컨비니언스 이니셜라이저는 이제 뭐 프라이머리가 아니고 덜 중요한 세컨드리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다. 이 이니셜라이저를 서포팅하는 정도인데요. 이거는 네가 만들고 싶어도 만들어도 되고 안 만들어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클래스 일반적으로 이 클래스가 아니고 이게 이제 그냥 변수라고 합시다. 변수 age라는 변수가 있다 그러면 걔를 초기 값을 줘도 되고 안 줘도 돼요. 뭐 변수는 나중에 이제 값을 대입하면 되니까 age에다. 근데 이게 이제 클래스 안에 변수가 클래스 안에 딱 들어와 있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변수라고 안 하고 프로퍼티라고 하잖아요. 프로퍼티. 자, 이 프로퍼티들은 이제 여러 가지 그 방법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초기값이 있어야 돼요. 초기값. 자, 그래서 이렇게 초기값이 있어야 되고요. 초기값이 없어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옵셔널로 되어 있으면 초기값이 없어도 됩니다. 물론 옵셔널 변수나 상수는요 자동적으로 nil로 초기화가 돼요. nil 이렇게 nil로. 그래서 여기 어쨌든 옵셔널일 때는 그냥 써도 되지만 nil로 초기화가 되어 있는 거고, 아니면 그 초기값이 없으면 이렇게 초기값을 넣어줘야지 이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맨형 객체를 만들려고 하면 반드시 초기값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근데 이제 여긴 초기값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보게 되면 뭐 여기 지금 맨 클래스에 인스턴스 킴을 하나 만들려고 해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값이 아까는 있었지만 없죠. 그러면 이렇게 man cannot be constructed because it has no accessible initializer. 말 그대로 얘네들이 초기 값도 없는데 그러면 네가 이니셜라이저라도 만들었어야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방법은 저런 프로퍼티를 초기화할 수 있는 함수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니셜라이저고요. 그래서 에러가 나요. 이런 에러가 실제로 간단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니셜라이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니셜라이저는 보통 함수가 펑크로 시작하잖아요. 펑크라고 안 써요. 펑크라고 안 씁니다. 매개 변수 가로 열고 닫고 있고요. 중가로 열고 닫고 라고 되어 있고, age는 1이고 weight는 3.5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메소드를 만들어 놓으면요. 메소드죠. 이니셜라이저도. 여기서 지금 이 kim이라는 인스턴스가 만들어지는 이 순간 여기에서 요 가로가 바로 여기 이 이니트 매개 변수가 없는 이니트 메소드를 자동으로 호출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이는 요때 킴이라는 애는 나이가 1살, 몸무게가 3.5가 돼서 여기 찍힐 겁니다. 자, 여기다가 킴1이라고 해서 한번 해보세요. 똑같아요. 모든 맨 클래스의 인스턴스는 여기 지금 이니트 메소드를 호출하기 때문에 나이는 1살, 몸무게는 3.5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초기화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이렇게 값을 지정하거나 옵셔널로 주거나, 옵셔널로 주는 방법은 두 가지죠. 아니면 이니트 메소드를 주거나, 자, 이렇게 하는 세 가지 방법으로 해서 인스턴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스턴스가 만들어지지가 않아요.